안녕하십니까. 헛방 날린 사주상담 이야기 103번째 시간. 오늘은 만나는 여자마다 이별을 하는 남자분 사주를 가지고 헛방 날린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오늘 헛방 이야기는 제게 상담 오셨던 분 사연입니다. 먼저 어떤 내용인지 들어보시고 사주풀이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느 날 중년 남자분께서 전화로 상담 예약을 하시고 정해진 시간에 상담을 오셨습니다. 상담 오신 주제를 여쭤보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선생님, 제 사주에 여자복이 어떻게 타고났는지 알고 싶어서 왔습니다. 오래전 다른 곳에서 상담을 해보면 사주에 여자가 많아서 여자복이 있는 사주라고 많이 하시더군요 라고 말씀하십니다. 저는 그분 사주를 뽑고 집중을 해봅니다. 그리고 그분께 말씀을 드립니다. 선생님 사주에 이성운을 가리키는 것은 불기운입니다. 그 불기운이 사주에 개수만 많았지 강한 물에 모두 꺼져버렸네요. 즉 사주팔자에 글자로만 존재한다는 얘기거든요. 이렇다 보면 이성과의 인연이 잘 안되고 인연이 되더라도 긴 인연이 안되는 상황이 벌어집니다. 이성과 인연이 매우 없는 사주입니다 라고 말씀드렸더니 그분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렇군요. 다른 곳에서 사주에 여자가 많아 여자복이 있다고 그런 줄 알았는데 선생님 말씀대로 제가 인연을 가져보려고 노력을 해도 잘 안되고 어찌해서 인연이 되면은 그게 얼마 가지 못하고 헤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50이 넘은 지금도 솔로로 지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상황에서 정확히 제 사주에 여자복이 어떤지 알고 싶어서 선생님을 찾아오게 됐습니다 라고 하십니다. 자, 그럼 이분 사주가 어떤 사주길래 다른 곳에서 여자복이 있다고 해서 헛방을 날렸는지 사주를 풀어보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사주가 오늘 여러분과 같이 풀어볼 사주가 되겠네요. 무신년 개해월 이모일 정미시에 태어나신 남자분이시네요. 무신년생이시면 1968년생이시죠. 2020년 올해 53시 되신 분 사주가 되겠습니다. 자, 이분이 상담 오셔가지고 본인의 여자복에 대해서 물어봤는데 다른 데서 상담을 해보면 사주에 여자가 많이 있어서 여자복이 있다고 들었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냐고 물어봐서 저는 여자복이 없다고 그랬죠. 왜 상반된 상담이 됐는지 사주 형국을 파악해 봐야 알겠죠. 사주 형국을 파악하기 위해서 오행의 분포부터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일간인 내 편부터 알아볼까요? 일간인 내 편의 오행 세력이 강하면 사주가 강해지고 반대로 내 힘을 빼가는 상대편 오행의 세력이 강하면 사주가 약해진다는 얘기죠. 자, 일간이 임수 큰 물, 호수같이 큰 물이네요. 물의 내 편은 비겁인 같은 물이나 물을 생해주는 쇠가 내 편이 되겠네요. 먼저 비겁인 물을 찾아볼까요? 물은 월간의 해수 작은 물이 있습니다. 그리고 월지의 해수 큰 물, 호수같이 큰 물이 힘을 보태고 있죠. 그리고 다른 데는 없고 연지, 신금안의 임수가 암장되어 있습니다. 다음에 물을 생해주는 인성인 쇠를 찾아볼까요? 쇠는 연지에 신금 큰 쇠가 있네요. 그리고 다른 데는 없고 지장간에 없고. 자, 그러면은 나와 있는 것 중에서 내 편은 신금 큰 쇠와 개수, 해수, 작은 물, 큰 물이 일간에게 힘을 보태고 있는 형국입니다. 자, 상대편 오행도 찾아봐야 되겠죠. 내 힘을 빼간 오행 뭔가요? 식상 내가 생하면서 힘이 받고, 재성 내가 극하면서 힘이 받고, 관성 나를 극하니까 내가 힘이 약해지는 이 세 가지 오행이 상대편이 되겠습니다. 자, 식상은 뭔가요? 물이 생해진 오행이니까 나무가 되겠고, 재성은 불, 관성은 흙이 되겠습니다. 먼저 식상인 나무를 찾아볼까요? 나무는 사주팔자에는 나와 있는 게 없네요. 해 중에 간목, 그 다음에 시지, 미토 아래 은목, 작은 풀이 암장되어 있는 정도입니다. 자, 다음에 재성인 불을 찾아볼까요? 불은 일지의 오화, 그 다음에 시간의 정화, 작은 촛불이 있네요. 그리고 다른 데는 없고 미토 지장간에 정화가 암장되어 있는 정도입니다. 다음에 관성인 흙을 찾아볼까요? 흙은 영간에 무토, 큰흙, 광활한 대지가 있네요. 그리고 시지의 미토, 작은 흙이 있고요. 그리고 다른 데는 없죠. 지장간, 연지, 신금안의 무토, 월지, 해수안의 무토, 그 다음에 일지, 오화안의 기토가 암장되어 있는 정도입니다.
그러면 상대편도 무토, 미토, 큰 흙, 광활한 대지, 작은 흙, 그 다음에 오화, 정화, 작은 촛불 이렇게 형성되어 있네요. 자, 사주 강약 잡기가 애매한가요? 좀 더 깊이 들어가 보자고요. 자, 상대편 중에서 혹시 내 편으로 넘어온 녀석이 있는가 한번 보자고요. 연간에 무토를 한번 보자고요. 무토가 하는 일은, 흙이 하는 일은 뭔가요? 물을 막거나 쇠를 생하거나 둘 중에 하나 하죠. 자, 극을할 물과 그 다음에 생을할 쇠가 동시에 있네요. 어떤 게 우선이죠? 생이 우선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밑에 있는 신금을 생하느라 물을 막지 않습니다. 그래서 토생금, 금생수로 오히려 관인상생으로 내편이 돼버렸네요. 이 큰흙 광활한 대지가 물을 막게 되면 상당히 좀 부담스러운데 오히려 쇠를 생하고 쇠는 나를 생해버려가지고 관인상생으로 상대편이 내편으로 넘어오니까 사주에 파워가 상당히 붙죠. 아주 상대편 하나가 넘어온 것이 힘이 큽니다. 그래서 무토는 상대편으로 내편으로 넘어왔네요. 내편, 상대가 아니라 내편. 그런 사주가 됐네요. 무토는 내편이 됐죠. 그러니 사주에 힘이 파워가 좀 붙어졌습니다. 다음에 오화와 정화는 어떤가요? 힘이. 자, 이 많은 말이 금생수를 받은 큰 물, 작은 물이 합쳐져 이 쓰나미 같은 물이 오화, 작은 촛불 같은 경우는 정화도 마찬가지 한 방에 꺼버리겠죠. 나무에 생조도 없고, 나무에 생조가 있다 하더라도 어딘가는 나무는 오히려 목다식되고, 자그마한 나무는 오히려 물에 쓸려 내려가서 오히려 목생화가 안 되고 통관도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큰 흙이 막아주면 좋을 텐데 막아줄 흙도 없으니 오화, 정화 이런 작은 촛불, 모닥불 정도는 이 많은 물에, 금생수 받은 물에 한 방에 꺼져버린 형국이네요. 그러면은 상대편 중에서 무토는 내편이 돼버리고 오화, 정화는 꺼져버리고 미토 하나 남았네요. 자, 미토 혼자 이 많은 물을 갖다가 감당을 해야 되는 형국이 됐습니다. 그러니 사주가 아주 심각한 사주가 됐죠. 최강까지 갈 수가 있는 사주가 되겠습니다. 자, 그런 사주가 됐는데 용신은 뭔가요? 이 큰 흙이 막아주면은, 물을 막아주면 아주 고마울 텐데 이 흙은 딴짓을 하고 있죠. 아까도 얘기했지만 신금을 생하느라 물을 막지 않습니다. 그러니 용신이 될 수 없고 오화, 정화는 꺼져버려서 안 되고, 해 중에 간목은 어떤가요? 큰 나무는 이 물에 너무 젖어버렸죠. 금생수 받은 물에. 그래서 못 쓰고 결국 미토, 불을 뿜은 흙으로, 작은 흙이지만 고군분투 물을 막고 있는 용신이 되겠습니다. 그런 사주가 됐네요. 미토 용신이 됐네요. 용신이 힘이 어떤가요? 이 물을 갖다가 스며들다 보니까 이 미토도 상당히 힘이 약해졌죠. 축토같이 보이네요. 안에 있는 정화도 다 꺼져버리는 그런 형국이다 보니까 용신이 매우 약한 사주가 됐습니다. 그런 사주가 됐고, 희신은 운에서는 나무가 오면 좋겠습니다. 나무도 큰 나무가 와서 이 물을 살금살금 빼줘야 온기를 제대로 받는다는 얘기죠. 자, 불이 오면 어떤가요? 사주에 나무가 없죠. 나무가 없으니 불이 들어와야 이 많은 물이 달라들어서 불을 다 꺼버린다는 얘기죠. 그죠? 그래서 불 기운은 온기를 제대로 못 받는다는 얘기죠. 오히려 불 기운 운에는 손재수가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다음에 흙이 들어오면 어떤가요? 흙이 들어오면은 쇠를 생하든가 아니면 물과 전쟁을 토국사하면 이 물이 가만히 있지 않죠. 그래서 시끄러운 운이 되고 오히려 쇠를 생해버리니까 흉한 운이 되겠습니다. 물론 쇠운과 물기운 운은 역시 귀신이죠. 그런 사주가 됐습니다. 그래서 오로지 나무 중에서도 큰 나무를 받아야 좋은 운기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한 사주가 됐습니다. 자, 이분이 오셔가지고 여자운이 어떠냐고 물어봤죠. 여자운이 뭔가요? 물로 태어나신 분한테 불이 재성이죠. 재성, 남자한테는 재성이 여자가 되고 재물도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여자운을 보려면 재성을 쳐다봐야 된다는 얘기죠. 재성이 어디 있나요? 일지호와 시간의 정화, 그 다음에 미토안의 정화, 전부 작은 촛불로 이루어졌네요. 자, 어떤가요? 불이 아까 얘기했지만 다 이 많은 물에 이 작은 촛불은 다 꺼졌다고 그랬죠. 미토안의 정화도 이 많은 물들이 스며들다 보니까 축토가 됐다 이죠. 축토가 되면 미토안의 정화는 꺼졌다는 얘기죠. 그러니 지장간에 있는 불까지 다 꺼져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 무늬만 오화, 정화, 미중에 정화가 암장되어 있지만은
이 많은 물로 인해서 불이 싹 꺼져가지고 글자로만 존재한다는 얘기예요. 온도가 전혀 느껴지지 않은 그런 불이 없는 거나 마찬가지다는 얘기죠. 불이 공석이다. 즉 이성 배우자 공석이나 마찬가지다는 얘기죠. 그래서 글자로는 있지만은 불이 없는 거나 마찬가지인 무제사주나 마찬가지 사주다 보니까 이성과의 인연이 약하고 또 인연이 되더라도 길게 못 가는 형국이 된 게 바로 그렇습니다. 이렇게 이 사주를 가져온 게 사주팔자에 오행을 글자로 본다든가 개수로 본다든가 하게 되면은 이렇게 헛방을 날릴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께 알려드리기 위해서 이 사주를 가져왔습니다. 이 사주에 있는 오행의 질이 어떤지 그거를 꼭 파악하고 나서 통변을 해야 다르지 않다는 걸 알리기 위해서 이 사주를 갖고 왔다는 얘기죠. 이 사주에서는 불이 전부 소멸했습니다. 그래서 무제사주와 같다는 거 꼭 기억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자, 어떻습니까 여러분? 오늘 사주풀이 도움이 되셨나요?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